안녕하세요. 브레인엔조이 양희정입니다. 오늘 좀 갑작스럽게 짧은 줌 녹화를 찍게 됐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장마철이라 좀 비도 오고, 또, 5년 성장 코칭방에 요 근래에 감정적으로 조금 마음이 어수선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짧게 인사드리려고 안부차 줌을 열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 성장 5개년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들의 성장 가이드를 드리는 방을 이제 22일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들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진행 중이신 청지각 요법에 대해서 토마티스, 사운드 소리, 포브레인, 인피니트, 프로나운스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교육공학 기구들에 대한 임상과 가이드를 제공받게 되실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청지각 요법 책자가 이제 절판되어서 출간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책을 제본해서 신청자분들에게 모두 배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책들을 가지고 저희가 본인이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에 대한 캡처본.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블로그에서 나의 아이 이슈, 그다음에 해당 키워드, 연령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블로그 글을 검색해서 캡처해 주시면 아직 그 글을 읽지 못한 다른 분들에게 조금 인사이트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청지각 제본 책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들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47분 정도 입장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단톡방에 총 71분 정도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7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저희가 하루에 아이의 어떤 발달 코칭, 내가 오늘 진행했던 수업, 집에서 하고 있는 인지 가이드, 운동, 이런 것들이 공유될 거고, 그럼 평상시에 내가 각 수업들을 진행하면서 집에서 아무런 코멘트나 혹은 아무런 어떤 후속 조치, 뭐 피드백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됐던 일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리뉴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시작하는데 되게 설레어요. 이런 마음들도 되게 많이 나누고 사실 어저께인가요? 누군가 이제 저희가 5년 프로젝트니까 그걸 카카오뱅크에서 5년 매월 10,000원씩 이체되는 거 설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되게 비장한 마음이 들었다고. 좀 뭔가 되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되게 좀 이렇게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앵커링에 뭐가 있냐면 이미 이 방이 종결되었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고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왔는지에 대한 사전 연습? 예행 연습이 저한테 솔직히 지금 요즘 매일매일 하루에 순간순간 제 상담이나 일이 비는 순간에 항상 5주 전 방이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다? 어떤 성과를 거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앵커링과 연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에서 이제 논의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이제 제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주된 모임은 저희가 청지기물법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운드 소리, 토마티스, 인피니트, 프로나운스 각각의 요법들에 대한 안내가 그 방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로마 세라피 그 방에서 병행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 차례 어필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7월 10일에 영종도 중구청에서 발달과 관계없이 양육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 15분을 모셔서 그분들의 어떤 도움될 만한 이야기로 저희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냥 그 강사 어시스트로 오신 그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직원 한 분이 아로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본인이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결과적으로 희기가 누군가에게 개입을 해서 내 마음에 어떤 심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서 저한테도 되게 인상적인 강의였고 또 그중에 어떤 분이 우연찮게 그중에 자폐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15분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 아이가 9살인데 아직 한글을 못 읽는데요. 한글을 못 읽는데 그 아이가 유튜브를 보면 영어를 자꾸 찾아서 듣고 영어 유튜브만 찾아보려고 해서 아빠가 그거를 막 차단하려고 하는데 되게 애를 먹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그런 정보를 청지각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한 번도 설명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그분은 발달센터에서도 한 번도 가이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언어 치료도 하고 감통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가 한글을 읽지 못하고 해독하지 못하는데 얘가 왜 자꾸 영어로 된 유튜브나 자료를 찾아볼까? 왜냐면 나는 한글보다 영어 주파수가 훨씬 더 잘 들리고 이해되기 때문이라는 걸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프로나운스라고 하는 교육공학기구를 전체방에서 신청자에게 보급을 했고, 우리가 이제 아직 한국에 보급되지 않은 기기니까 우리끼리 사용 매뉴얼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구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왜 진행하게 됐던 거냐면, 사실은 그런 이슈가 있는 아이들이 영어를 더 잘 듣게 되고, 프랑스어를 더 잘 듣게 되고, 심지어 포르투갈어로 뽀로로 만화를 찾아보는 게 고민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상담을 제가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해당 스킬이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언어를 촉발하고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떤 가이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쟁점 혹은 임상을 더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방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상응하는 어떤 액션들이 그 방 안에서 취해질 거고요. 바디 터치. 오늘 이제 영준이 어머니가 사운드 소리 세 번째 세션 후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코파이바하고 프랑켄센스 설화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상당 기간 먹었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고 지금 현재는 프랑켄센스로 아이 발터치하고 종아리 만지기를 하고 계신데 아이 운동센터나 마사지하는 곳 뭐 이런 곳들에서 아이가 근육을 쓰는 거나 몸의 도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오늘 후기 주셔서 제가 전체 방에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언어 자료를 공유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준 어머니가 만든 자료신데 화영 언어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쓰면 좋을 것 같은 자료. 또 그 방에 어린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쓰면 되게 유용한 자료일 것 같은 자료를 저한테 공유해 주셔서 저희가 자격을 갖추신 회원분들이 그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게끔 카페 등급을 조절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장하신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작년 11월 중반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자기수도 학습 100일간의 챌린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 안에서 있었던 운동들 안에서 그 이후에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됐었을 때 제가 받았던 피드백이 뭐가 있었냐면 내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혹은 내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아이 때문에 결성돼서 만들어진 모임인데 아이보다도 내가 더 설레이고 두근두근했던 이런 일상을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100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의견들을 꽤 많이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 그게 100일에 그치지 않고 200일이 되고, 200일에 그치지 않고 1년이 되고, 이게 거듭해서 몇 해만 거듭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한 5년 정도 이후에는 브레인 엔저이가 아니고, 양의정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볶아먹고 조련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5년 플랜을 설정하게 되었던 거고요. 사실은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어제 이제 딸아이하고 제가 바깥 일정이 있어가지고 단톡방을 되게 몰아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었는데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왜 270명 방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계셨을까 할 정도로 되게 꽤 많은 논의가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70분이 하루에 한 마디씩만 하고 70분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내가 오늘 센터에서 얻었던 정보, 내가 센터에서 이런 숙제를 받았는데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해당 과업을 하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정보 공유만 돼도 우리 되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단기간 안에 가져올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 포스팅에 적었던 것처럼 70명이 200만 원 정도씩의 정보를 5년 동안 공유한다고 하면 그 방 안에 5년 동안 녹여지는 정보의 양이 8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85억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정보가 이 방 안에 녹여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랄까 내가 양육자로서 센터 가서 아 오늘 잘했어요? 아 네 잘했군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센터에 뭔가를 요구하고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센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센터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면 내가 센터의 수업에 이바지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집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관련 상담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게끔 될 거여서 똑같은 치료비를 들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치료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체계가 곧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엄마가 되게 바쁘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본인이 동생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 하다가 요즘에 원석이의 등교 연습을 누나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침에 일 많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은이가 원석이를 데리고 등교하고 있은 지 이제 오늘로 7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6번 버스를 타면 21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303번 버스를 타면 10정거장만 가면 된다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약속을 하고 가더라고요. 원서가 만약에 누나랑 나가가지고, 303번 버스가 먼저 오면 그걸 타고 열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우리가 누나가 아침에 머리 감고 머리 말린다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8시 벌써 10분이 됐는데, 만약에 6번 버스가 먼저 오면 너무 오래 가야 하니까 우리가 전철을 갈아타고 가야 된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사진 온 거 보니까 6번 버스가 먼저 와서 전철을 갈아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52분 정도에 등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거나 점찍은 행동은 없는지. 아, 이건 안 될 거니까 안 해봐야지가 아니라 안 해봐서 못하게 된 어떤 아이들의 발달 가업이라는 게 꽤 많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70명이 같이 운영하게 될 그 방안에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 새로운 도전이 뭐가 있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엄두내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내가 오늘 새롭게 했던 시도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제가 꾸준히 여러분에게 던지게 될 거고요. 또 오늘 이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다음 세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아이와 이런 활동하고 있다고 이제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예뻐서 올려봤어요. 결국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가장 감사한 건 아이들의 성장을 70분이 매일 주지는 않아도, 솔직히 270명 방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회비 10,000원을 만들어 가면서 왜 70명의 방을 따로 만들었나,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잠깐 줌을 켰어요. 자, 270명이 있는 방에, 각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70명의 방을 10,000원이라는 선불금을 내면서 그 방에 따로 결성했던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누가 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누가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아, 이분들은 듣고 있구나. 아, 이분들은 읽고 있구나. 읽고 나서 어떤 행동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보조 장치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월 회비는 되도록 그달 안에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 클래스를 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강서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울산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구인데, 내가 오픈 클래스를 원한다. 오프라인 지원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본인이 되는 날짜에 몇 가지를 저희에게 2, 3주 전에 미리 공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팀 파트너 지원 오실 수 있는 분들과 날짜를 맞춰서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이제 이 월회비 10,000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남의 눈치 볼 거 없이 지원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안이 어머니가 주신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학교 상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쑥불쑥 눈물이 나는 일이 많아서 안구건조증 자가치료 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머님의 글 안에서 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예전 블로그를 읽다 보니까 저의 34살, 38살의 선생님이 반가워서 눈물이 났다고 아마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나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글 캡처해 주신 분의 글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썼던 글인지 49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올해 50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블로그 안에서 저의 49살도 만나고 오늘 시안이 어머니처럼 저의 34살도 만나고 앞으로 38살도 만나고 하시겠지만 제가 어제 딸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딸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이 드는 게 자기가 너무 걱정되고 슬프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늙지 않았으면 좋겠고,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엄마의 남아있는 날들이 많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어떤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인생인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는 34살이었고, 원석이를 낳았을 때는 38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부모의 삶은 자녀와 똑같을 순 없죠. 그죠? 자녀와 똑같이 태어나고 죽으면 부모와 자식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정 나이에 너희를 낳고
너희를 양육하고 또 너희들이 성인이 돼서 잘 자라고 나서 엄마가 늙어서 몸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이라는 건 내가 뭐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사건과 같은 거겠지만 부모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와 공유할 수 있는 여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는데 그 교집합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고 많은 걸 나누고 많이 교감하면 엄마는 엄마가 여든에 죽어도 100살에 죽어도 해당 나이에 특별하게 아쉬움은 남지 않을 것 같아. 그랬더니 왜 아쉬움이 남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50이 돼서 돌아보니까 시안이 어머니가 만났던 저의 34살도 38살도 저는 충분히 되게 애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되게 충분히 애써가면서 여기서 뒤돌아서서 누군가 나한테 너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너의 34살에 알았더라면 아이가 더 많이 좋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 내가 너를 너의 38살로 돌려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그때를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순간에 미련과 아쉬움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 38살에 나는 그 순간에 아쉬움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지금 느껴야 되는 행복과 지금 느껴야 되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그냥 먼 미래로 유예하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들로도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를 키워서 내가 불행하다. 내가 어떻다. 뭐 내가 이 자식이 아니었으면, 이 자녀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가 발달장애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땠을 거다. 이런 생각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이 발달장애인 거 처음 알았을 때 부모의 혼란과 불안은 뭐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런 걸 모두가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 뭐 몇천 명 중에, 몇만 명 중에 몇 명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하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대신 걱정하는 마음 대신 내가 오늘 지금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먹는 마음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어머니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성장의 여정이라는 건 어느 정도 트랙이라는 것들이 대충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내가 빠르게 맞이할 것인가? 조금 천천히 맞이할 것인가? 없지 않다는 거죠. 그 이벤트라는 게. 무발화였던 아이가 말을 하고, 말을 못할 것 같던 아이가 문장을 하고, 문장을 말할 것 같지 않았던 아이가 영어를 하고, 이 모든 어떤 일련의 시퀀스에 맞춰서 그 해당 사건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거지만, 당연히 만나게 될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맞이하는지, 어차피 이렇게 다가올 사건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보냈을까? 라는 후회가 남지 않게끔 오늘 누려야 할 것들에 여러분들이 서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짧게 줌을 켰어요. 제가 이번에 밴프에 가서 곤도라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저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이슈로 마음이 좀 어수선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아이만큼 감정 기복이 있죠? 아이는 비슷하고 똑같은데, 어떤 날은 내 마음이 되게 지극히 업되고, 내가 별거 아닌데도 오늘은 제 마음이 지극히 다운돼서, 감정의 어떤 주체나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항상 70점만 하는 거, 어떤 날 특별히 되게 업돼가지고 되게 좋은 엄마였다가 별다른 이벤트 없이 되게 형편없는 엄마가 되지 마시고, 그냥 아이의 입장에 되게 예측하기 수월한, 우리 엄마는 항상 이 정도 텐션과 어떤 기분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엄마가 되기를 되게 간절히 바란다는 거. 그리고 제가 무지개를 보면서 했던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결과적으로 무지개를 만나려면 비가 와야 돼요. 소나기가 내리든 장마가 지나든 어떤 시기든 비라는 이벤트가 있어야 우리가 무지개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라는 것 자체는 또 되게 짧아서 또 되게 아쉽고 아름답고 이런 어떤 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지개를 보는 순간과 무지개를 만나는 빈도는 그렇게 자주 있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힘든 이 순간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어떤 노력을 녹이고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뭐 충분할 정도로 막, 넌 정말 충분히 되게 고생했구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아이가 잘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 엄마는 행복하구나. 우리 엄마를 보니까 살고 싶구나. 우리 엄마를 보니까 살만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는 더 큰 교육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이제 제가 외부에 서은이하고 외출을 했는데, 서은이가 뉴스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읽어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모가 학교 관계자를 매수해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지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학교에서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그 아이는 학교의 전교 1등이었는데 이제 어제 그 사건이 발표가 됐고 7번 치렀던 그 모든 시험이 무효가 돼서 빵점이 되고 어제 퇴학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했던 거일 거잖아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됐다라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조력이, 내가 하고 있는 애씀이 오롯이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이를 위해 합당한 일인가, 적합한 일인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가 장애인이면 안 되니까, 네가 장애로 있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네가 장애로 있으면 내가 타인에게 불필요한 시선을 받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아이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씩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인 거고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아이의 인생의 소명과 목적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이에게만 있지 않아야, 그죠? 내 삶의 포션이 따로 있고 아이에게 조력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 아이가 균형감 있게 자랄 수 있어요. 아이에게 올인된 부모의 인생은 일반적인 아이든 장애 아이든 부모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이의 인생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정 부분에 숨구멍이 반드시 존재하기를 바래서 제가 70명의 성장을 추구하는 그 방 안에서 가끔은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자, 오늘 드릴 뜬금없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뭐 할 때 행복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요즘에 되게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엄마, 일한다고 맨날 정신없고 바쁘고 힘든데, 엄마는 뭐 할 때 되게 행복해?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되게 뻘쭘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할 때 행복하지? 뭘 할 때 되게 기쁘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아이의 발달 이런 문제가 없었을 때 분명히 존재했었을 건데,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기쁜지를 잘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은 뭐 할 때 행복하고 뭐 할 때 기쁜지 아주 소소한 거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받고 싶어서 잠깐 줌을 켰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날씨는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분은 우울하지 않기 바라고, 그리고 우울한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그래도 가끔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분보다는 좀 힘든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도 웃는데, 저 여자도 아무렇지 않은데, 내 삶이 그렇게 그네지고 힘들 거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오늘을 조금 살아내는데 에너지와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부터 내가 뭘 하면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어떨 때 되게 많이 웃는지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참고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수요일인데요. 이제 한 주의 중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치는 것 같아요. 주 초에는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 어떤 이런 텐션의 업이 있는데 중간 정도 되면 조금 지치기도 하고 에너지가 딸리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아무튼 저에게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70명의 방에도 제가 이제 저한테 직접적인 질문이 아닌 전체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는 질문은 언제든지 해당 방에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의견 나눠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